운명의 붉은 실 아들이자 사위인 나의 아이에게. 프롤로그 25년 전 그날의 비밀. 2000년 1월 15일 새벽 3시. 20살 김미영의 비명이 산부인과 복도를 가득 채웠다. 진통제도 없이 축복도 없이 그저 살기 위해 아이를 낳아야 했다. 간호사들의 차가운 시선이 칼날처럼 미영의 등을 찔렀다. 미혼모라며? 요즘 애들은.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학교 2학년 여름 선배의 하숙집에서 일어난 일. 그녀가 아니오라고 말했던 그날 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님은 미영을 쥐도 새도 모르게 시골 친척집으로 보냈다. 낳으면 바로 입양 보낼 거야. 내 인생 망치면 안 돼. 새벽 4시 27분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서둘러 아이를 데려가려 하자 미영이 외쳤다. 잠깐만요.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세요. 쭈글쭈글한 손, 작은 발. 미영은 밤새 엮어온 가죽 팔찌를 아이의 발목에 채웠다. 펜던트 뒤에는 떨리는 손으로 K, M, Y, 킴미 마이너스 영나는 이니셜을 새겼다. 미안해, 우리 아가. 엄마가 너무 약해서, 너를 지켜줄 힘이 없어서. 아이가 미영의 품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미영의 가슴에는 평생 아물지 않을 구멍이 뚫렸다. 일부 맨해튼의 샤크. 2025년 10월 뉴욕 맨해튼. 김미영 변호사님, 또 승소하셨네요. 로펌 동료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졌지만 미영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다. 45세. 미국 굴지의 로펌 시니어 파트너. 연봉 50만 달러. 펜트하우스. 포르쉐.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와인 한 잔을 따르며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봤다. 25년 전 그날 이후 그녀는 감정을 지워버렸다. 공부에 미친 듯이 매달렸고 누구보다 냉혹한 변호사가 됐다. 하지만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꿨다. 작은 손이 미영을 향해 뻗어진다. 엄마. 하지만 미영이 다가가려 할수록 아이는 멀어진다. 미영은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학부 4년 내내 장학금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로스쿨에서는 수석으로 졸업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감정 없는 법률 기계라 불렀다. 상대방 변호사들은 그녀와 맞서기를 두려워했다. 법정에서 그녀는 차갑고 논리적이며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매일 밤 미영이 베개를 적시며 울고 있다는 것을. 25년 전 그날 산부인과를 나서던 순간의 공허함이 아직도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미영 씨, 나야. 현우. 문을 열자 환한 미소를 띤 현우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2년 전 친구 소개로 만난 현우는 미영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린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내를 암으로 먼저 보낸 호라비. 그는 미영의 상처를 묻지 않았고 그저 옆에 있어 주었다. 오늘 우리 세라가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대. 저녁 같이 먹을래? 세라. 현우의 24살 딸. 처음엔 미영을 경계하던 세라였지만 이제는 친엄마처럼 따랐다. 미영은 세라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내 아들도 이 정도 나이가 됐겠지. 어디선가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이부 운명의 초대장. 일주일 후 현우의 집. 엄마, 들어와.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청년. 다니엘 킴. 짙은 눈썹, 웃을 때 살짝 처지는 눈매, 오뚝한 콧날. 미영은 숨이 막혔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아니, 25년 전 산부인과에서 본 그 작은 얼굴을 닮았다.
안녕하세요, 미영 이모님. 저는 다니엘이에요. 세라의 약혼자입니다. 약혼자. 그 단어가 미영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니엘이 세라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세라도 행복에 겨운 표정이었다. 다니엘, 한국계 미국인이야. 입양하였대. 근데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지 뭐야. MIT에서 컴퓨터공학 전공했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AI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어. 입양아. 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와인 글라스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 엄마 괜찮아? 미안. 괜찮아. 저녁 식사 내내 미영은 다니엘을 몰래 관찰했다. 그의 말투, 웃는 모습, 손짓 하나하나가 이상하리만치 자신과 닮아 있었다. 다니엘이 와인을 따르려 손을 뻗는 순간 그의 소매 사이로 낡은 가죽 팔찌가 흘러나왔다. 미영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갈색 가죽끈, 작은 펜던트, 세월에 닳아 색이 바랜 그것은 분명. 다니엘, 그 팔찌 어디서 났어?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니엘이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답했다. 아, 이거요? 제 유일한 유산이에요. 입양기관에서 받았어요. 친생모가 제 발목에 채워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땐 발목에 찼는데 이젠 손목에 차야 해요. 펜던트 뒷면에 이니셜도 있어요. K, M, Y 라고요. 제 생모의 이름 첫 글자인 것 같은데 평생 이게 뭔지 알고 싶었어요. 미영은 화장실로 뛰어가 구토를 했다. 거울 속 창백한 얼굴이 그녀를 바라봤다. 아니야. 설마. 세상에 이런 우연이.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외치고 있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야. 내 아이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설마. 정말 저 아이가 내 아들일까? 삼부 진실의 무게. 다음 날 미영은 다니엘이 쓴 컵을 몰래 가져갔다. 그리고 사설 DNA 검사 기관에 의뢰했다. 일주일이 지옥처럼 느껴졌다. 미영은 그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법정에 서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25년간 그토록 찾고 싶었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정말 다니엘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의붓딸의 약혼자가 친아들이라면? 결과가 도착한 날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서브젝트 어긴 미영화, 서브젝트 비다니엘 킴모자, 관계 확률 99.94%. 봉투가 손에서 떨어졌다.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25년 만에 찾은 아들이 의붓딸의 약혼자라니. 신은 왜 이런 잔혹한 장난을 치는 걸까? 미영은 며칠간 고민했다. 진실을 말해야 하나? 말하면 어떻게 될까? 세라와 다니엘의 결혼은 파탄날 것이다. 다니엘은 자신을 버린 엄마를 증오할 것이다. 현우는 이 복잡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미영은 로펌 파트너 회의에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미영,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하지만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밤마다 미영은 베란다에 나가 맨해튼의 불빛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다. 15년 만에 다시 손에 쥔 담배였다. 손이 떨려 제대로 불을 붙이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미영은 더 이상 비겁할 수 없었다. 다니엘이 친부모를 찾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었다. 사부 무너지는 세계. 2025년 11월 23일 추수감사절.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 미영이 포크를 내려놓았다. 다들 들어봐. 내가 할 말이 있어. 모두의 시선이 미영에게 쏠렸다. 다니엘 너
친생 부모 찾고 있니? 다니엘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 최근에 한국 입양기관에 연락했어요. 생모가 남긴 기록을 찾고 있어요. K, M, Y 라는 이니셜이 제 유일한 단서예요. 왜요? 미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지. 이걸 봐. 다니엘이 서류를 펼쳤다. 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게 무슨... 다니엘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내가 내 아들이야. 킴 Mi-0 K M Y 그게 나야. 식탁이 조용해졌다. 세라의 입이 떡 벌어졌다. 현우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뭐라고요?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영은 2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다. 성폭행, 강제 입양, 그리고 평생 짊어진 죄책감. 나는 20살이었어. 너무 무서웠고 무력했어. 부모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 매일 너를 생각했어, 다니엘. 너를 찾아 헤맸어. 입양기관에 수십 번 전화했지만 기록은 봉인됐고 사설탐정도 고용해봤어.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줄은. 다니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죠? 이게 말이 돼요? DNA 검사야. 99.94%. 너는 내 아들이 맞아. 다니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럼 전 뭐가 되는 거예요? 세라는요? 우린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25년 동안 절 찾으셨다고요? 그럼 왜 진작 DNA 검사라도 해보지 않으셨어요? 혹시 모를 거잖아요. 미영이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너무 무서웠어. 만약 내가 아니라면 또다시 희망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어. 나는 비겁했어. 세라가 울음을 터뜨렸다. 안 돼. 다니엘 안 돼. 다니엘은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미영은 무너져 내렸다. 현우가 미영을 안았다. 미영 씨,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오부 갈림길에 선 사랑. 3일 후, 다니엘은 호텔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세라의 전화도 현우의 문자도 모두 무시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세라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하지만 세라의 새엄마가 자신을 버린 친엄마라니. 이게 말이 되나?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자신과 세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이 뭐라고 하겠는가? 다니엘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양부모는 좋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다니엘은 늘 어딘가 빈 구멍이 있는 것 같았다. 학교에서 가족사 조사 숙제가 나올 때마다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생일마다 케이크 앞에서 소원을 빌 때면 늘 같은 것을 빌었다. 친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눈앞에 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새엄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다니엘 나야. 미영이었다. 가세요. 당신 보기 싫어요.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그리고 다시는 안 나타날게. 다니엘이 문을 열었다. 미영의 눈은 충혈돼 있었다. 미영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다니엘, 내 아들. 너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걸 알아.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너를 버린 그날이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어.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너를 찾아 헤맸어. 20살 어린 나는 무력했어.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변명이 될 순 없지.
다니엘은 고개를 돌렸다. 그럼 이제 어쩌자는 거예요? 전 세라를 사랑해요. 하지만 세라의 새엄마가 제 친엄마라니. 이게 말이 돼요? 너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아들이자 사위라는 괴물 같은 관계를 세상이 용납할 것 같아요? 미영이 다니엘의 손을 잡았다. 다니엘, 나는 25년간 너를 찾아 헤맸어. 이제 찾았는데 또 잃고 싶지 않아. 세라도 너를 잃고 싶어 하지 않아.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좋아. 우리 가족이 되자. 진짜 가족. 그때 문이 열리며 세라가 들어왔다. 세라도 눈물범벅이었다. 다니엘 오빠. 나도 처음엔 충격이었어. 하지만 며칠 동안 생각했어. 오빠가 엄마의 친아들이라는 게 나쁜 일만은 아니야. 우리가 피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됐잖아. 우린 사랑하고 있어. 그게 전부야. 다니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라, 정말 괜찮아? 응. 엄마도 오빠도 나도 모두 피해자야. 우리가 이 상황을 만든 게 아니잖아. 운명이 우릴 이렇게 만난 거야. 난 오빠 없인 살 수 없어. 세 사람은 눈물 속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육부 진실의 그림자, 그리고 아들의 선택.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다니엘은 서서히 미영을 어머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끊어졌던 25년의 시간을 메우려는 듯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세라와의 결혼 준비도 다시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다니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서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다니엘이 미영을 맨해튼 외곽의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다. 그의 앞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엄마, 사실 생부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미영의 찻잔이 덜컥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다. 사설 탐정을 통해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유력 정치인인 박민준 의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영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 이름, 자신을 짓밟고 도망치게 만들고 아들마저 빼앗기게 했던 만악의 근원. 다니엘의 눈빛은 실리콘밸리의 냉철한 기업가다운 서늘함으로 가득 찼다. 엄마를 성폭행하고도 떳떳하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그 사람을 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가진 모든 네트워크와 자금을 동원해서 그를 바닥까지 추락시킬 생각이었어요. 언론의 DNA 결과와 25년 전 엄마의 고소 기록을 터뜨리려고 했죠.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다니엘의 손을 잡았다. 다니엘, 아니야. 그러지 마. 복수는 결국 너를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을 뿐이야. 나는 이제야 겨우 너를 찾았고 평화를 얻었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시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는 걸 원치 않아. 다니엘은 어머니의 절실한 눈빛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눈에는 증오보다 자식을 향한 걱정이 더 컸다. 며칠 밤을 고민하던 다니엘은 결국 결심한 듯 품 안에서 자신이 직접 쓴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였다. 엄마의 뜻을 따를게요.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방식대로의 마지막 경고예요. 다니엘이 박민준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박민준 의원에게 보내는 서신. 당신은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의 존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25년 전 당신이 한 여대생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던 그날 밤의 산물입니다. 당신이 실수라고 치부하거나 혹은 기억조차 하지 않을 그 일이 한 여자의 청춘을 앗아갔고
한 아이를 2억 만리 타국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당신은 지금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자 대선 후보더군요. 나는 당신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쥐고 있습니다. 내 몸속의 DNA가 바로 당신의 죄악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이니까요. 당신을 정치계에서 매장시키고 당신이 누리는 그 화려한 권력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20살의 내 어머니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여워서가 아니라 오로지 내 어머니 때문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어머니가 다시 과거의 아픈 기억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아팠고 이제야 겨우 행복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인 내가 그 행복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는 대신 나는 당신을 평생 지켜볼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는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척하며 뒤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가식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반성하고 회개하며 사십시오. 진정한 정치인이 되어 정말로 세상을 위해 깨끗하게 사십시오.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부정한 길을 걷거나 과거와 같은 추악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주저없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어머니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아들인 내가 당신에게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이너스 당신의 과거가 낳은 아들로부터 편지를 다 읽은 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은 어머니의 상처가 덧날까봐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고 오직 어머니의 평화를 선택한 것이었다. 고맙다, 다니엘. 정말 고맙다. 미영은 아들을 품에 꼭 안았다. 25년 전 텅 빈 가슴으로 아이를 떠나보냈던 그 슬픔이 아들의 깊은 배려와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다니엘은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그 사람 이름은 우리 인생에서 지워버려요. 우리는 우리만의 행복한 시간을 살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미영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응어리졌던 어둠이 씻겨 내려가는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 진실은 밝혀졌고 용서는 아니더라도 매듭은 지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다가올 봄의 결혼식과 그들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희망뿐이었다. 7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결혼식. 2026년 4월 12일 뉴욕 맨해튼.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야외 정원. 흩날리는 벚꽃잎이 축복처럼 하객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이 결혼식은 뉴욕 사교계와 법조계에서 큰 화제였다. 아들이자 사위라는 파격적인 인연에 대해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 소음은 경건한 침맥으로 바뀌었다. 미영은 우아한 샴페인 골드빛 드레스를 입고 혼주석에 앉았다. 곁에서 현우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다. 미영 씨, 당신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어머니예요. 그 말에 미영은 참아왔던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침내 신부 입장의 음악이 울려 퍼졌다. 세라는 혼자 걷지 않았다. 그녀의 왼손은 친아버지 현우가, 그리고 오른손은 이제 시어머니이자 친어머니가 된 미영이 잡고 있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버진 로드를 걸어나갔다. 다니엘은 제단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주례사가 시작되었다. 오늘 우리는 법적 테두리를 넘어 하늘이 맺어준 기적 같은 인연을 목격합니다. 25년 전 끊어졌던 실은 더 굵고 단단한 매듭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었고
비극을 축복으로 바꾼 위대한 가족입니다. 미영이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올랐다. 그녀가 종이를 펼치자 바람에 벚꽃잎이 섞여들었다. 다니엘, 그리고 세라. 엄마가 너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미영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25년 전 1월의 차가운 새벽,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단다. 내 온기가 닿기도 전에 떠나보내야 했던 그 아기의 발목에 낡은 가죽 팔찌를 채우며 나는 기도했어. 엄마는 너를 지킬 힘이 없지만 세상 그 무엇이 너를 꺾으려 해도 부디 살아남아 다오. 라고. 그날 이후 내 심장엔 거대한 구멍이 뚫렸고 나는 그 구멍을 일과 성공으로 메우려 발버둥 치며 살았지. 미영은 다니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런데 신은 내게 가장 잔인한 시험을 주는 듯 하더니 결국 가장 완벽한 선물을 주셨어. 다니엘, 너는 내 아픈 과거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아야 했던 이유였어. 그리고 세라, 너는 내 메마른 삶에 찾아온 봄꽃이었지. 너희 둘이 서로를 알아보고 사랑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25년 전 내가 너의 발목에 묶었던 그 붉은 실이 돌고 돌아 너희의 약지 손가락을 묶어준 것이라 믿는다. 미영은 품 안에서 보석함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2개의 금팔찌가 들어 있었다. 팔찌 안쪽에는 리유나이티드 바이 데스터니 운명이 제외시키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다니엘, 이 팔찌는 엄마가 너에게 주는 2번째 선물이야. 25년 전엔 널 지키지 못해 도망쳤지만 이제는 이 엄마가 너희 부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게. 너희는 그저 마음껏 사랑하렴. 세상의 시선은 내가 다 받아낼 테니. 다니엘은 미영을 끌어안고 어깨를 들먹이며 울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25년 동안 절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세라 역시 미영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하객석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벚꽃 비가 내리는 맨해튼의 정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식이 끝난 후 리셉션이 시작됐다. 미영의 로펌 동료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미영, 정말 축하해요.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미영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현우가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미영 씨,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미영은 현우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고마워요. 에필로그 비어있던 조각이 채워진 크리스마스. 2026년 12월 24일. 미영의 펜트하우스는 예년과 달리 활기 넘치는 소리로 가득했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대형 트리 아래에는 선물 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현우는 주방에서 미영을 도와 칠면조 요리를 꺼내고 있었고 다니엘과 세라는 거실에서 와인 잔을 세팅하며 티격태격 웃음꽃을 피웠다. 미영은 잠시 창가에 서서 눈 덮인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26년 전 혼자 울던 그 차가운 새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함이었다. 식탁에 모두가 둘러앉았다. 현우가 부드럽게 잔을 들었다. 올해는 우리 가족에게 기적 같은 한 해였습니다.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도 되었으니까요. 그때였다. 다니엘이 품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더 꺼내 미영에게 건넸다. 엄마, 사실 크리스마스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말하려다 참았는데. 미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흑백의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콩알만 한 작은 점이 찍힌 사진. 엄마, 저 아빠 돼요. 세라가 임신 8주래요. 미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져 사진 위를 적셨다. 25년 전 산부인과에서 들었던 그 가냘픈 아기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그 작은 생명이 이제는 당당한 성인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품고 돌아온 것이다. 세상에, 정말이니? 세라가 수줍게 웃으며 미영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아기 태어나면 엄마가 직접 이름 지어주세요. 다니엘 오빠랑 약속했어요. 제 친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이제 진짜 엄마가 생겼잖아요. 미영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쥐었다. 25년 전 죄책감과 슬픔으로 점철되었던 그녀의 인생 일막이 완전히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피해자 김미영도 냉혹한 변호사 김미영도 아니었다. 사랑받는 아내이자 자랑스러운 어머니이며 곧 축복받을 할머니였다.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아기 정말 예쁘게 지켜줄게. 엄마가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사랑해줄게. 다니엘이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엄마, 제가 지난 25년 동안 찾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진짜 가족, 따뜻한 사랑, 엄마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제 다 이뤄졌어요.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다니엘, 너를 찾기까지 25년이 걸렸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진짜 가족이야.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담스럽게 내리기 시작했다. 미영은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다. 거기에는 낡은 가죽 팔찌를 찬 다니엘과 환하게 웃는 세라, 그리고 그들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현우와 미영이 있었다. 운명의 붉은 실은 더 이상 그들을 아프게 묶는 밧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온기를 전하는 가장 부드러운 연결고리였다. 그날 밤 미영은 침대에 누워 2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악몽도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따뜻한 감사함과 행복만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베개 옆에는 다니엘이 어렸을 때 찾던 그 낡은 가죽 팔찌가 놓여 있었다. 펜던트 뒷면의 K, M, Y 라는 이니셜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모정의 증거였고 25년이라는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완성된 사랑의 증표였다. 2026년의 크리스마스, 김미영은 생애 처음으로 단 한순간의 불안도 없이 깊고 달콤한 잠에 들 수 있었다. 그녀의 꿈속에는 3명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작은 손주의 모습도 보였다. 25년 전 그날 밤 산부인과 복도에서 홀로 울던 20살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용감하며 가장 사랑받는 어머니가 있었다. 운명의 붉은 실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완벽한 곳으로 인도한다. 김미영과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적이었다. 끝.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재회는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는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